상대방이 요구한 돈을 아무튼 잘 모르고 준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나중에 인제 알고 보니까 저희가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랑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인제 "700만 원이란 금액은 당신들이 날 1,000만 원을 내라고 공갈 협박해서 일단 어두운 산길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나왔던 금액인데 당신이 700만 원 하며 말하며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당신들 차에 나를 태우려고 강요하며 했던 당신들의 탐욕 폭력적인 언행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1,000만 원을 조그마한 일로 달라고 했던 거 어두운 산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다. 여기 "네 알았습니다."라고 본인의 이런 행위들을 시인했습니다. 만약에 인제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을 얼토당토 않은 일을 어떤 사람이 "당신 도둑질했죠." 이렇게 말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 많이 대화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협박, 공갈, 이 사람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 도피 이런 것으로 112 신고를 했습니다. 112 신고할 때 운전자 바꿔치기는 112 신고에 말하지 않고 나중에 서면으로 써서 제출했어요. 여기 보세요 또. 네. 요것도 인제 20일 날 22년 10월 20일 날인데요. "본 사건으로 당신을 공갈, 협박, 증거은이 합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당시 운전자인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여 속여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죄를 관련법에 의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신은 교통사고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에게 인제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당신 이렇게 사기를 쳤죠. 당신 이렇게, 이렇게 나쁜 일을 했죠."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안 했다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이때는 어 사실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했습니다. 인제 이 뒤에는 700만 원도 싸게 했다. 병원비 이게 병원비거든요. 1,000만 원을 달라는 게 병원비랑 수리비인데 나중에 보니까 수리 내역은 없습니다 아예. 병원 병원도 자료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진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성서경찰서랑 통영경찰서에 그것을 따졌죠. 그랬더니 대구 성서경찰서랑 통영경찰서에서 저에게 무고죄를 걸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사기꾼에게 무고 고소를 받아 가지고 저를 무고 피의자를 만들었어요. 자, 고거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112 신고를 22년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사건 번호가 203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저녁 21 시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 기여는 협박 공갈 당했다 이런 걸 신고했어요.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성당 파출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월 18일 이렇게 21 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오전까지 성당 파출소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건 번호 203인데 그다음 날 19일 날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접수번호, 사건 접수번호가 이렇게 010-980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번호라고, 사건에 관련된 번호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소장을 썼습니다. 새벽에 20일 날 새벽이에요. 이 고소장을 이렇게 써서 사건 접수 번호인데 내가 이제 그때 이렇게 썼죠. 2022-010-980 여기도 010-980 똑같죠. 이 번호를 10월 19일 날 제가 이렇게 받아서 10월 20일 날 새벽에 잠 안 자고 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여기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도 쓰고 뭐 협박 공갈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112 사건을 통해서 112 신고를 해서 요 사건 번호로 썼을 텐데 내 이 사건 번호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모르거든요. 사건 번호를. 그 출동했던 경찰이 저에게 번호를 주는 대로 이 번호를 써서 고소장에 써서 가라고 하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거기가 대구 성서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런 보충 서면을 또 자세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11월 31일 날 제출했어요. 이것도 010-980을 번호를 써서 그때는 접수 번호가 아니라 사건 번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요 번호입니다. 동일한 번호를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려준 대로 19일 날 알려준 대로 요 번호를 써서 요거 20일 날 써서 제출을 했고 요것도 동일하게 써서 11월 30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세히 썼어요. 여기에 보면 운전자 바깥이 범인 도피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무고 고소를 당하고 보니까 번호가 틀려졌어요. 번호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세요. 110901 110901이죠? 여기 보면 여기 번호가 2032죠? 네, 이 번호랑도 틀리고 이 번호랑도 틀려요. 010-980이랑도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바꾼 거는요. 이 번호는 고유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말하자면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듯이 어떤 이런 범죄 관련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 사건번호가 나와요. 그 번호입니다. 그 번호가 저에게 알려줬던 번호가 아니고 제가 제출했던 요 번호가 아니에요. 다른 번호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무고고소에 들어가 있는 고소장이요. 제가 이 고소장을 제출해서 이 고소장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앞에 표지에 이 고소장이 표지가 있어요. 요 번호는 제가 제출한 번호가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가셔서 아니 자산 투자 회사에 가셔서 지금 금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전에 거액을 맡기시고 금을 사셨다고 쳐봐요. 근데 그 동일한 금액을 1년 후에 그 자산 투자 회사에서 보여주면서 그냥 금을 투자하지 않고 그걸로 다른 어떤 번호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냥 현금 보관하고 있다고. 보통 예금 통장에. 그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예, 제가 제출한 건 분명히 이 번호예요. 그리고 이 번호는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알려준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제출했는데 이 번호를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 요 번호에는 고소장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진술서도 없고 보충서면도 요 번호가 아닙니다. 제가 진술서를 19일 날 오전에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112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서. 근데 이 진술서에 들어가 있는 범죄 사실이 있고 이 고소장에 더 자세히 돼 있고 보충서면에 좀 더 자세히 돼 있죠. 좀씩 틀려요.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진술서랑 고소장이랑 보충서면을 같이 봐야지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나오죠. 이걸 갖다 고소장 따로 진술서 따로 이렇게 사건 번호를 따로 만들어서 해놓으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환자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틀 동안 응급실에 있었는데 응급실에 그 진료 기록을 다 첨부하지 않고 3일 후에 입원을 했는데 정식 입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새로 들어온 환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해서 상대방의 죄를 덮으려고 하겠습니까? 난 거기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또 죄를 지을 때 탈취해간 돈들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돌려줘봐야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형사죄니까. 그걸 덮어주려면 돌려줘야 되는 돈, 변호사비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뒷거래가 있겠죠. 아무것도 안 받고 누가 이런 일을 해주겠어요. 그건 제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범위 도피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보험 사기도 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저보러 잘 받으래요.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어디서?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어느 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통영경찰서. 거기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또 이제 사건 번호를 또 다른 겁니다, 이건. 10980이에요. 10980. 이것도 또 다른 번호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생 보고서 공갈 미수라고 돼 있어요. 공갈 미수. 이렇게 사건 번호, 접수 번호 이런 거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갈 미수라고 신고한 적이 없어요. 공갈 미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허위고. 이것도 제가 제기한 형사소송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 고소장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는 건 금투자를 하라고 돈을 맡겼더니 금투자가 아니라 엉뚱한 자산을 산 거예요. 홍콩에 무슨 그런 어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그 위험한 수익도 낮은 그리고 폭삭하면 그냥 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이게 제가 제기한 번호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검찰 조사 없이 법원에 기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건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당하든지 아무리 우리가 법을 지키게 살려 해도 차를 타고 가는데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부딪힌다든지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범죄자들이 경찰과 사법기관과 짜면 아무리 피해자라도
돈도 물어주고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이거 수천만 원 들어야지. 또 그렇게 든다 하더라도 이게 치상 사건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치상 사건이요? 상대방이 교통사고 치상을 당하지도 않았고 치상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상해 진단서도 없는데 치상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왜 당당하다 하면 이런 조작 사진을 만들어서 얽어매려고 할까요?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길에서 제가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고 경찰관들을 무고했다는 말이죠. 내가 여기 서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대구 경남 지역에서,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돌에 맞아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